민주노총 소속의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1일 2교대제 등을 요구하면서 오후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지으면서 이례적으로 공사업체의 유물 구입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시인이 버스를 함께 탔던 여학생에게 성추행 의혹으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주시 소각장의 쓰레기 검사 권한을 두고 주민들과 전주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고 없는 기습 파업으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되겠지만 오후에는 파업이 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행에 나서야 할 버스 70여 대가 차고지를 가득 메운 채 멈춰섰습니다. 전주의 4개 시내버스 노조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1일 2교대제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기습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교대제를 하자고 교섭을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버스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 시민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버스로 거듭나자. 4개 버스 회사 39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하면서 112개 노선에서 195대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버스 운행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고 없는 버스 운행 중단에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전보다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버스 파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한다는 소식을 전혀 못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파업을 한다니 너무 황당해요. 전주시는 전면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는 운행을 재개하겠지만 오후 2시부터 막차 시간까지는 다시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일부 시외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입하고 값을 정하는 감정평가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이 박물관 공사업체에게 유물 구입은 물론 감정위원 선정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진안군은 가위박물관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던 이곳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일은 박물관 공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안군이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5억 원으로 가위 유물 등을 구입하고 공인 감정기관 또는 사설 감정기관의 가격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공사업체에 가장 중요한 유물 구입은 물론 값을 매기는 감정기관 선정까지 맡긴 겁니다. 다른 박물관의 학예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또 전문가도 리모델링 업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안군은 당시 박물관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진안 가위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박물관장인 이모 씨의 가위가 수록돼 있고 이 가위를 일괄 구매하거나 일부를 기증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위 구입 업무를 업체에 맡겨놓고 사실상 진안군이 이 씨의 가위를 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라. 거기서 뭐 1,500점인가 뭐 갖고 계시다고 해서 쪽이랑 진안군에서 뭐 그렇게 된 거죠. 뭐. 하지만 진안군은 이 씨가 희귀한 가위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유물 구입까지 일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물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한 회사가 해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진안군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구입한 덕에 이 씨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이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내세워 가위를 구입하도록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저명한 시인 겸 교수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명한 시인이자 대학 교수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안동을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였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A 교수가 자신이 잠든 사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10대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려서 엄마가 마중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얘가 학생이 오해한다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다 전화번호 알려주고 찾아서 신고한 거래요. A 교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든 여성이 자신에게 기대자 허벅지를 찔러 깨웠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진술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진술을 했어요.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불친하죠.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고. 경찰은 A 교수를 몇 차례 더 불러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겨울 전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라는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 합의서를 요구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쓰레기 시설 부근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반입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주민들이 쓰레기 검사 권한을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 합의서를 수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장 크게 초래하는 쓰레기 일방적인 반입 저지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부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전주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전주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주시와의 대응 과정에서 힘이 약화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성상조사권을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이행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쓰레기 시설 주민들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웅포 곰개나루터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웅포 관광단지 계획이 2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할 거란 장밋빛 기대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큰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웅포 골프장 부근의 면소재지입니다. 곳곳에서 빈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웅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논밭이 수용되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몇 남아 살고 폐가들이 많고 이제 그러죠. 웅포면 인구는 2002년 당시 2,300여 명에서 5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이고 반대고 이제 그런 이제 주민들은 속으로는 이제 갖고 오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겠지만 겉으로는 별로 이제 내색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빚으로 시작한 웅포 골프장은 얼마 가지 못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학교 등 약속한 사업은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이 발전할 거란 장밋빛 전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웅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처음부터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성 사업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이고 절차적 정당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밀실에서 몇몇 사람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강산이 2번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습니다. 개발 논리를 앞세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부안 개화 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개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 122곳에 대해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레저 용지를 개발할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지난 9월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보성산업과 한양 등은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레저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인으로 새만금 관광레저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 주식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신시 야미 관광레저 용지에 호텔과 수변 상점, 대관람차 등을 직접 건설하고 추가로 관광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2020년까지 전북혁신도시의 제2기금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금 규모와 운용 인력 증가에 맞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제2기금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청사 앞에 들어설 예정인 제2기금관은 지하 1층, 지상 8층에서 10층 규모로 37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오는 11일 국정원 적폐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피해자 조사를 위해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교육기관 출입 금지를 지시한 김승환 교육감은 이전 정권에서 자신에 대한 국정원 공작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었다며 검찰에 나가 성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71개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 정치의 산물이었다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 교사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 성과급제와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제11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이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혜성 태권도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전북 장애인 역도연맹이 최우수 단체상, 전북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손옥자 선수 등 2명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북에는 김제 6.5mm, 전주 5, 부안 4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 지역이 1에서 5cm,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